예, 한국 시장. 지난주 투자의 시간에는 운용력이, 그쵸, 1월 20일. 지난주뿐만 아니죠. 이 투자의 신 시작하고 연초부터도 1월 20일까지는, 시장이 계속 좀 반등이 나오더라도, 또 저점이 되밀리는 이런 약세 국면들이 나타날 것이다. 근데 아무래도 그래도 한 1월 20일 정도, 그럼 뭐 새해 벽두부터 거의 한 3주잖아요, 3주. 1월 20일께 정도 되면 그래도 시장이 안정을 찾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런데 1월 20일 이후에도 지수가 빠져버리면 거기서는 꿋꿋이 버티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밀리기 시작한다. 그런 내용을 지난주 방송을 드렸는데요. 역시 1월 19, 20일, 1월 20일 근처에서는 장중 흐름에서도 급반등하는 그런 양상들 비슷하게 하면서 이제 1월 20일을 필두로 해갖고 시장이 좀 돌아 나갈 척을 좀 하다가 1월 21일 그리고 오늘 어제 1월 24일, 1월 25일 다이렉트로 그냥 계속 거의 100포인트도 크게 넘죠. 100포인트대 중반 정도를 또 빼는 형국들 역시 또 삼성전자가 그렇게 꿋꿋하게 버티더니 이제 밀리고 또 하이닉스도 급락이 나오고 이런 양상들 보여지는 현재 시점인데요. 가장 근원적인 부분이 뭘까요? 왜 한국만 빠질까요? 뭐 이슈는 뭐 월중 내내 그냥 계속 바뀌죠. 월중 뭐 연초 새해 벽두에는 이제 뭐 또 성장주 뭐 미국에 이제 있어서도 성장주에 대한 고포 버블주들에 있은 버블주에 이제 거품 빠지는 그런 우려감부터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미국 국채금리 인상이 아니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월 초에 한번 신고가 뚫고 또 월 중순 넘어서 신고가 뚫고 그런 이슈들도 한 번씩 또 있었고요. 뭐 이슈는 계속 주마다 뭐 바뀌죠. 또 어떤 때는 이제 또 뭐 오미크론 뭐 전파력 뭐 상당히 뭐 세다 그 이슈도 한 번 있었었고 그 또 지난주 후반 넘어오면서 또 뭐 우크라이나 관련 이슈들 그런 것들도 또 지정학적 이슈도 좀 가미되고 그런 양상들인데 근데 그것과 별개로 초질관 한 길만 걷는 한 가지 특성은 한국 시장만 끝없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1월 달 들어서는 사실 뭐 고점 대비 낙폭, 나스닥이나 이런 거 조금 크지. 뭐 미국 S&P나 다우도 뭐 그렇게 크진 않고요. 하락폭 자체는 또 유로존 지수들도 뭐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일본 니케이 별로 안 크고 대만도 뭐 거의 뭐 고점부에서 그렇게 지금 뭐 많이 빠졌다, 추세가 확 꺾였다 그런 느낌도 없는데 한국만 유독 그래요. 한국은 뭐 차트를 봐도 지금 뭐 꽤 많이 빠져 있고 또 다른 나라 반등 줄 때도 안 반등 주고 한국은 계속 좀 빠지는 그런 양상들인데 이게 이유가 뭘까요? 일단 하나씩 현상부터 보죠. 일단 최근 이제 21일 그리고 24일, 25일 3거래일 오는 동안에 미국과 일본, 한국 있어서의 흐름들. 한국은 야간 선물이 차트 안 섞여 있죠. 그죠? 코스피 주간 선물이랑 야간 선물 차트가 안 섞이고 따로따로 있어갖고 뭐 이거 보기 어렵지만 그 나스닥이랑 니케이의 또 이런 뭐 24시간 선물 흐름, 24시간은 아니죠. 잠깐 쉬는 시간 있으니까. 그리고 한국 시장의 이제 선물 흐름 이렇게 놓고 보면 완연하게 이게 특징적으로 좀 다릅니다. 지금 나스닥 지금 뭐 선물 흐름 보면 이제 21일 날 이제 한국 장중 시간이 여기 요 이제 네모칸 시점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미국 본장 그리고 미국 장전 그런 시점들 되겠죠. 20일 밤이 되겠죠. 우리로 20일 밤 거기서 좀 이제 장 시작하면서 강한 척하던 미국이 이제 확 무너지고 또 저 우리나라 장중되니까 그래도 거의 한 보합권 정도 좀 안정세 이렇게 보여주는 느낌 이 정도 주니까 니케이는 급등이 나왔어요. 니케이는 미국장이 전날 밤 이제 이렇게 좀 많이 빠졌어도 본장에서 21일 우리나 뭐 일본은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이제 개장이 되니까요. 일본은 오히려 여기서 상당히 좀 장중 내내 급등세가 좀 나타났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오히려 좀 굉장히 약했죠. 여기 보면 그 시간대가 이제 미국이 본장에서 크게 빠지고 그리고 아시아권 장세 열릴 때 그냥 좀 한 보합권 정도 왔다 갔다 하니까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21일 장중 흐름에서 시가권 필두로 해갖고 오히려 장중 큰 반등세가 나타나는 그런 양상들이 있었고요. 반면에 한국은
미국이 이제 뭐 본장에서 빠졌다. 그리고 뭐 또 장마감 이후에 이제 또 선물에서 그 보합권 흐름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 개파락 크게 맞고 장중 흐름에서도 별로 그냥 좀 지질지질하다가 장 끝날 때 돼서야 이제 니케이가 좀 세게 올라가니까 조금 반등 나오는 척하다 끝난 게 이제 21일 장중 흐름. 이날도 우리는 빠졌죠. 많이 빠졌죠. 그리고 이제 그 21일 날 이제 우리나라 장 끝나고 나서 이제 미국 이제 본장 또 역시 그 전날과 마찬가지로 장 시작 초반에는 좀 이제 강한 듯하다가 장중 내내 좀 밀리고 끝나는 그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 밤이 되게 됐었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또 이번 주 월요일 어제 아침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장전에 미국 선물 올려쳤었죠. 미국 선물을 그래도 꽤 0.5% 이상 강하게 올려치고선 장중 내내 아시아권 한국과 일본 장중 내내 이렇게 흐름들을 가져갔었는데 그래서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또 장중 흐름에서는 뭐 또 금요일에 이어서 어제 월요일도 강하게 좀 센 기조 가져갔었고요. 근데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도 또 약했죠. 월요일 날도 그 미국 선물을 강하게 장중 흐름에서 가져가도 장 시작하자마자부터 축 또 빠지더니 종가권까지도 그렇게 반등 나온 반등 못 나오고 그러고 끝난 게 이제 또 저기고요. 선물 지수로 놓고 봤을 땐 거의 한 3거래일 동안에 한 380선에서 360이니까 지금 그럼 퍼센테이지가 거의 한 6, 7% 정도 되잖아요. 60% 종합지수로 거의 한 150포인트 이상 또 되는 그런 양상들 줬는데 지금 그 오늘도 역시 또 마찬가지죠. 오늘도 이제 어제 이제 미국 본장 어마어마했었죠. 다우 지수가 새벽 1, 2시 정도까지는 거의 한 1000포인트 이상 폭락이 나왔다가 그 1000포인트 폭을 장마감 한 2시간, 3시간 동안에 다 메꾸고 플러스 마감시키는 그런 윗꼬리가 어마어마하게 달리는 아침 느낌이 야 이거는 오늘은 하락보다는 그래도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주고서 어제 끝내놨는데 저 어제 장중 내내 그냥 나스닥도 거의 한 5% 가까이 폭락 나왔다가 그 5%를 한 2시간, 한 3시간 동안에 이제 다 메꾸고 끝났다가 아시아권, 우리나라 장 시작하고는 뭐 그냥 약보합 정도 나왔죠. 조금 미국 선물 밀리는 듯 시작하더니 뭐 또 오후장 가서는 그래도 뭐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이 메꾼 폭에 비해서는 한 3분의 1뿐이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장은 오늘도 또 더 큰 폭락, 70포인트대 더 큰 폭락세를 지금 주고 그런 양상들. 일본은 오늘은 그래도 빠졌죠. 금요일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장중 흐름은 강하게 가져가다가 오늘은 그래도 좀 빠지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는데 한국은 그냥 연일 지금 계속 많은 세게 폭락이 나오는데 한국이 지금 왜 그럴까요? 한국만의 뭐 특수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운용력은 딱 여기서 봅니다. 한국 시장만 끝없이 빠지는 이유는 한국 시장의 기본적인 원재, 이건 작년에도 연중 뭐 여름이나 가을에도 배월산다에서 종종 여러분들께 이걸 얘기를 드렸는데 그게 굉장히 큰 문제다. 그러니까 2020년 말, 그러니까 2020년 한 11월 한 4, 5일 바이든 대통령,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고선 미국도 좀 올리긴 올렸어요. 뭐 S&P, 다우, 뭐 나스닥 다 좀 올리긴 올렸는데 한국을 좀 과하게 진짜 어거지 수준으로 지수를 그냥 막 크게 쳐올렸었죠. 특히 2020년 12월 23일에서 2020년 21년 한 1월 한 13일 거기까지 한 보름 정도는 진짜 또 말도 안 되게 그 지수를 한 500포인트 시가총액 최상위권 종목 중에 한 20개, 30개 종목을 그냥 막 팍 현대비아 더블, LG전자 더블 이런 식으로 막 그냥 올려치면서 그 지수 거기서 이제 거의 한 10거래일 정도 동안에 500포인트 올려친 게 있는데 그게 원죄예요. 그거 어거지. 그래서 지금 작년도 연중 흐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장이 사실 코로나 유동성 랠리 2020년 3월 말 이후에 유동성 랠리 중에 글로벌 1등이죠. 코스피나 코스닥이 미국의 뭐 나스닥, 다우, S&P, 뭐 일본 니케이, 대만 다 제치키고 글로벌 상승률이 1등인데도 불구하고 작년도 연중 내내 굉장히 우리만 약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동인이 여기에 있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가파르게 이게 주식이 올라갈 때도 어떻게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기간을 어느 정도 두고 이평 뭐 예를 들어 뭐 정배열 맞춰주고 뭐 이런 식으로 기간을 두고선 이렇게 차곡차곡 이게 쌓아야 이게 거물도 그렇잖아요. 거물도 그냥
얼마 전에도 막 사고 나는데 그냥 이게 하나가 굳고 나서 이걸 또 올리고 굳고 나서 올리고 해야 되는데 그냥 뭐 그냥 졸속으로 그냥 톡톡톡 하고 올리면 그게 부실공사 되듯이 우리나라 지금 시장 원재는 2020년 11월 거기서 2021년 한 1월 중순 정도까지 한 2달도 안 되죠. 한 달 반 정도? 거기서 지수를 너무 짧은 시간 동안에 그 한 1000포인트 정도 올려쳐 놓은 게 그게 지금 다 문제예요. 작년도 연중 내내도 장이 그런 이유. 또 올 연초에도 그 구간이 딱 여기 지금 2900, 800, 700 여기 심지어 600 막 이런 구간들이 순식간에 그냥 뭐 날림공사로 그냥 건물 올리듯이 그냥 훅 이런 구간이니까 그 위에서 이제 바글바글 떼 쌓아놓고 시멘트 가득 실어놓고 콘크리트 가득 뿌려놓고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지겠어요? 한 방에 무너지죠 거기. 그렇죠? 차곡차곡 쌓은 단계면은 무너지더라도 한 단계 무너지면 또 이제 버티다가 또 무너지고인데 날림으로 그 만들어 놓은 그 구간이라 그냥 이러고 그냥 또 그 때가 지금 또 되니까 우르르 지금 무너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차트 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코스피 일간 차트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잘 이게 좀 눈에 잘 안 와들 수가 있으니까 여기가 딱 거기에요. 11월 재작년 11월 이제 바이든 트럼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어떻든 또 신정부 뭐 출범 기대감 해갖고 미국 증시 좀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그런 단계. 그리고 여기가 최고 지금 문제 단계죠. 12월 23일에서 1월 한 11일까지 거래일수 11일 동안에 지수 500포인트 올려친 거. 요게 지금 최고 문제예요. 요 구간이 날림으로 올라갔고 현재 구간들 지금 오늘 2720인데 여기가 막 이렇게 막 지지선 없이 그냥 막 우뚝뚝뚝뚝 하고 지금 무너지는 이런 단계가 되는데 여기 이게 뭐 이럴 수도 있지 않느냐 싶은데 이게 사실 뭐 좀 황당하긴 했어요. 여기 지금 차트 가서 그 날짜별로 지금 보면은 여기 물론 그런 얘기를 또 배회산대에서 다 드리기도 했었어요. 12월 23일 정도 되면 시가총액 최상위권 종목들을 올려친다 했는데 이러고 무식하게 올려치리라고 생각을 못 했었죠. 여기에요. 우리나라 지수가 그래도 차분하게 차곡차곡 코로나하고 쇼크 2200에서 1400까지 수직급락 나온 이후에 그래도 제법 차분하게 차곡차곡 쌓아올랐어요. 물론 제일 많이 올랐고 제일 빨리 올랐어요. 전 세계 중에서 V자 급등을 가장 먼저 한 증시가 한국의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상승폭도 제일 세게 가져간 게 코스피 코스닥이어도 아주 찬찬하잖아요. 단계별로 이제 1700권역 오면 한번 또 쉬어서 왔다 갔다 하고 1900권역 오면은 또 거기에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쉬어서 저거 날수 맞춰주고 한 2100, 2200대 거기서도 그렇죠. 시간을 두고선 이게 차분하게 또 여기 한 2300, 뭐 2400 이제 밀고 올라갔다고 또 시간을 두고선 8, 9, 10월 달 하고선 차분하게 진짜 뭐 공사로 치면 이게 한 단계 이제 뭐 지하 뭐 3층 저거 하고 다 굳고 다 이제 시간 충분히 저거 하고 이제 지하 2층 올리고 지하 1층 올리고 이런 구조의 시점들이 2020년 3월 달에서 이제 8월 달, 9월 달, 10월 달 과정이었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날림 공사가 시작된 거예요. 날림 공사 왜 했는지는 좀 이따가 얘기 드릴게요. 여기서 날림 공사가 시작됐죠. 여기 11월 달 여기부터는 갑자기 날림 공사예요. 종합지수 한 2200대 거기서 순식간에 거의 한 1개월 동안 그냥 뭐 조정 없이 그냥 뭐 쭉쭉쭉 올리더니 한 달 동안에 거의 한 500포인트 그냥 올려다 붙여놓고요. 그러고 별로 여기서도 이제 또 올려다 붙여놓고도 한 보름 정도 그냥 왔다 갔다 하고는 더 큰 날림 공사가 여기서 발생을 했죠. 그래서 요 불과 거래일수로 한 10일 그걸 갖고선 지수를 500포인트 올려친 데다가 또 500포인트를 또 요 날수 이게 한 달 요거 올려치는데 거래일수 뭐 반달도 안 되죠. 한 달 반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에 무려 얼마를 올려친 거예요? 1000포인트를 올려쳤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증시가 맛이 가버리죠. 날림 공사. 이게 지금 이 이후 시점들, 작년도 연중 흐름이 있어서도 그리고 또 작년도 상반기, 작년도 또 하반기에 갖고 위에다가 이제 가뜩이나 부실한 기반으로 쌓아 올린 거기다가 정말 승객들 가득 가둬놓고선 이제 이게 추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한 단계 한 단계 지금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여기 지금 3,000에서 2,700 구간 그냥 막 이게 왜 그 구간 자체가 이게 한 단계 뭐 한 100포인트 쌓고 뭐 어느 정도 기간을 갖고선 뭐 이렇게 또 시멘트 말리고 이런 과정을 갖고선 다음 단계를 지은 단계가 아니고 날림으로 그냥 쏙쏙쏙 그냥 올려 붙인 단계니까 빠질 때도 그냥 수직으로 그냥 쏙쏙 반등 없이 지금 빠지고 있는 이런 지금 단계가 되고 있는데, 예. 이게 주간 차트에서는 또 이런 모양이죠. 주간 차트에서는 이런 양상들 되고. 근데 요 시점 뭐 S&P나 뭐 나스닥, 다우, 또 유럽 증시 이런 쪽들이 뭐 그 시점 안 올랐냐면 안 올리진 않았어요. 그러나 한국처럼 그렇게 날림 공사 형식으로 그냥 막 어거지로 그냥 여기 뭐 좀 한 1년 조금 더 되는 시점이에요. 1년 조금 더 된 시점이라 여러분들이 뭐 그래도 기억에 있으실 건데 잘 생각해 보면 올릴 이유가 없었어요. 올릴 이유 자체가 없는데 그냥 수급으로 시장 움직이는 뭐 주체들이 되겠죠. 딱 짜고 외국계 펀드 매니저 아니면 뭐 또 외국계 세력 뭐 또 국내에서도 뭐 어떤 특정 세력들 딱 짜고서 그냥 담합해갖고 그냥 올려붙이는 그런 형국들이 그 11월에서 12월, 1월 초 그 구간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뭐 별게 없었어요. 그때 이슈 자체도 뭐 대단한 게 없었고 나중에 그냥 올려 붙여놓고선 전 붙일 거 없으니까 뭐 애플카 뭐에서 뭐 LG전자를 뭐 현대 뭐 기아를 뭐 그쪽이랑 컨택했다는 뭐 루머 뭐 이렇게 또 뿌렸다가 또 그 애플에서도 그런 사실 없다 어쩌고 하다가 뭐 하여간 그러니까 그쪽 팀들이 그냥 뭐 일종의 시장 큰 판을 놓고선 하나의 그냥 작전을 벌인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당인데 그 후유증이 지금 이렇게 큰 거예요. 작년도도 거의 인사불성의 장세. 올해는 뭐 완전 혼수 상태의 지금 장세가 연초 흐름들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게 그런 지금 양상들인데 여기 보면 뭐 그렇게 격하게 안 올렸잖아요. S&P 같은 경우에도 그냥 딱 작년도 코로나 이제 쇼크 국면에서 빠졌던 거 V자 상승 우리나 마찬가지로 차분하게 한 단계 거쳐서 올렸던 부분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이후에 11월 그 초순 그리고 1월달 초순 가운데 있어서 뭐 그렇게 격하지 않잖아요. 그 라인 지금 작년도 연중에 있어서도 그냥 추세적인 요 라인 수준 그 정도 올라오는 요 흐름에서 한국만 그 투기 세력들이 준동을 해가지고 지수를 한 달 반 동안에 1000포인트를 올려 붙여 놓으니까 그 다음에 시장이 완전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죠? 지금 돌아놓고 보니까 굉장히 괘씸하고 굉장히 지금 이 좀 뭐 좋은 게 아니죠. 대중들 떠넘기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지금 어떻든 한 1년 정도 와서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유동성 랠리, 코로나 유동성 랠리라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허구잖아요. 그렇죠? 코로나가 터졌어요. 전 세계가 봉쇄됐어요. 각 나라에 있어서도 교역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또 그렇게 뭐 좋을 건 없잖아요. 그렇게 뭐 긍정적인 코로나가 터져서 이제 경기가 엄청 확장되고 각 기업들의 실적이 폭증 그런 섹터가 일부 있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좋을 건 없는 부분들인데 어떻든 유동성 랠리라는 게 전 세계 글로벌 메이저 어떻든 뭐 뉴욕을 필두로 해갖고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큰 랠리가 만들어졌는데 이 코로나 유동성 랠리라는 게 그렇게 또 마냥 오래 갈 수 있는 성격은 아니잖아요. 딱 긴급한 시점들에 있어서 돈을 확 풀지 그 시점을 넘기고 그래서 큰 무리가 없이 위기를 넘기고 나면은 그건 또 이제 회수될 자금들이 되니까 그러니까 유동성 랠리의 종결 국면 전에 이제 대중 투자자 일반 투자자들한테 높은 가격에 물량 떠넘기기 물량 떠넘기려고 그냥 쳐올린 거 그 결과뿐이 안 돼요. 지금 와서 보면 그때 올릴 이유도 없었고 그리고 굳이 그렇게 우리나라만 특별하게 막 2달도 안 된 시점 동안에 코스피 지수 1000포인트를 올려칠 이유 자체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대중 투자자들 특히 대부분 그래도 우리 동학개미라고 하는 투자자분들 보면은 조금 눈치 빠른 분들은 한 2020년 코로나 터지고 한 3월 말 4월 5월 6월 이런 때 이제 뛰어드셨고 조금 눈치가 늦으신 분들은 이제 7, 8월 넘어가면서 그때 또 이제 하나의 또 제약바이오 엄청난 랠리 그리고 또 9월, 10월 넘어가면서 2차 전지 엄청난 랠리 그거 보시고 이제 이제 한 9월달, 10월달, 11월달 요런 데 좀 그 다음 분들이 뛰어들고 이제 뛰어들 만한 분들 주식 좀 과거에 좀 하다가 이제 그만뒀다 등등 해갖고 그런 분들은 그래도 한 2020년 연중 흐름에서 좀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다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누구만 남은 거예요? 시장에 이제 유동성을 갖고선 뛰어들 투자자들 중에 진짜 주식 아예 모르는 분들, 주식 해본 적이 없는 분들, 그건 뭐 20대, 30대든 40대, 50대, 60대든 주식 자체에 원래 관심도 없었고 아무 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던 분인데 그냥 분위기가 주식 나만 안 하고 있으면은 딴 사람들 다 그 목돈 벌고 돈 버는데 나만 못 버는 것 같아 해가지고 주식에 아무런 관심도 없던 분들이 뛰어드는 그분들 자금들을 이제 받아야 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었어요? 그렇죠. 작년도 상반기. 이게 마지막 돈이잖아요. 시중에 들어올 수 있는 마지막 돈. 근데 그분들의 성향은 어떤 성향이에요? 그 앞선 분들이랑 또 다른 거죠. 2000년 초반 이제 코로나 직후 이제 유동성 랠리의 초입부인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이런 분들은 그래도 과거부터 주식에 관심이 있든 주식을 그래도 하다 말다 한 분이든 항상 이렇게 쇼크 나와서 증시 폭락하면은 그러고 나서 그래도 지수가 많이 오르는 경향성들이 2000년대 뭐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 넘어올 때든 2000년에서 2000년대 뭐 2009년 10년에서 11년 넘어올 때든 항상 있었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선 주식을 어느 정도 알고 뛰어든 분이에요. 근데 2021년도 연초 거기서 뛰어들 분들은 주식을 아예 모르는 분이에요. 그분들이 주식을 뛰어들려면 어떻게 해야 뛰어들겠어요? 아주 쉬운 종목. 누구나 하는. 어려운 종목도 아니고 희귀한 종목도 아니고 나도 이 종목은 알아. 싶은 너무 뻔한 종목을 단기에 강하게 오르는 모습을 봐야 뛰어들겠죠. 그 대표적인 종목이 뭐였어요? 그렇죠? LG전자, 현대위아, 현대차 이런 종목들 누구나 아는 종목이죠. 뭐 아주 희귀한 종목도 아니고 LG전자 갖고도 보름 동안에 더블이 나는구나. 주식 정말 할만하네. 아무거나 주식 그냥 대충 대형주 그냥 좀 어지간한 종목 내가 그냥 흔히 들어서 아는 종목 그냥 사두면 한 보름 한 달이면 막 50%도 나고 100%도 나고 이런 장이구나. 정말 그동안 10년 20년 동안 모았던 종잣돈도 뜯어다가 주식해도 되겠구나 하는 확신을 갖고 뛰어들게 해야 되니까 이걸 만든 거예요. 만약에 미국의 S&P나 유럽의 또 증시나 일본처럼 요 시점 2020년도 11월에서 2021년 1월의 구간을 아주 차분하게 상승세를 가져갔다면은 그런 분들이 안 뛰어들죠. 왜? 욕심이 안 생기니까. 주식 저렇게 오르다가 또 빠질 때도 있는 거고 그렇게 대형주 10% 15% 오르는 거 그렇게 감동적이지도 않고 그런데 빚을 내서 뛰어든 이유는 LG전자가 보름 동안에 더블이 났어. 현대위아가 보름 동안에 더블이 났어. 이걸 보고선 빚을 내서 다 뛰어들어갖고 이제 고점에 다 물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든 건데 이거는 의도적인 거죠. 일반 투자자, 대중 투자자 마지막 제3군이라고 볼 수 있는 1군 투자자는 2020년 봄, 초여름, 2군 투자자는 2020년 이제 가을이나 이렇게 이제 하반기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정말 주식 태어나서 한번 해보지도 않았던 3군 투자자 그걸 유입시켜야 되는 시점이니까 이걸 인위적으로 가져간 거예요. 지금 봐도 아무 이슈가 없잖아요. 오를 이유도 없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결국 2021년도 그걸 이제 2달 동안의 지수를 1000포인트를 올려쳐놓고선 이제 주식이 이제 거의 버블 날 종목 거의 다 버블 났죠. 당시 보면 네이버, 카카오뿐만 아니고 그런 좀 버블 주식들을 이제 상투권에서 이제 대중 투자자들한테 계속 그냥 이제 물량 팔아먹은 거죠. 6개월 동안 거의 어떤 종목에 있어서는 작년 한 9월까지 9개월 동안 상투. 그래서 종목들이 다 어떻게 모양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중장기 거의 한 코로나 유동성 랠리 이후 보면은 1차 상승기, 2차 상승기, 3차 상승기 완만하게 나타나고 4차 상승기 슈팅 나타나고 거기에서 어떤 종목은 5개의 헤드앤숄더 만든 종목, 어떤 거는 3개의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헤드앤숄더 만든 종목, 쌍봉은 또 별로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놓고 초대량 거래 터져놓고 수직으로 급락 나오면서 다 몰살시키기 대부분 지금 종목들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죠. 다 떠넘겼단 말이에요. 작년도 상반기에 대중들한테 말도 안 되는 생각해 보세요. 1년에 한 5천억, 3천억 버는 회사를 그럼 10년으로 치면은 한 3조, 5조 한 10년 동안 한 3조 벌 회사가 시가총액 50조, 70조 만들어 놓고선
그 사실 여러분들 뭐 상식적으로 야, 이거 투자라면 누가 투자하겠어요? 내가 뭐 바보냐 그렇게 저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왜 사냐 하지만 그냥 올려 붙이는 모습을 눌리면 또 올리고 눌리면 또 올리고 하니까 아 이거는 정말 특별한 2020년대에는 새로운 경제의 패러다임이 있나 보다 하고선 사람들이 또 사게 된 거죠. 굉장히 정상적이고 또 지혜롭고 한 분들도. 그래가지고 이제 일반 투자자들한테 다 물량을 떠넘겼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작년도 하반기 이제 7월달, 8월달, 9월달 슬슬 넘어가니까 대출 규제 나왔죠. 어떻게 된 거예요? 부동산 담보도 대출 규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연말로 가면서는 신용대출 규제 나와버리고 더군다나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물 경기가 좀 위축되는 양상들 나타나고요. 이래버리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작년 상반기에 마지막 종잣돈을 다 싸들고 들어와서 주식, 버블 주식들을 그냥 고점에 딱 샀는데 그러고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막을 돈도 없어요. 예를 들어 신용으로 샀다면은 갑자기 대출 규제. 난 집도 있고 뭐 다 있고 해갖고 이거 저거 해서 이제 막아놓고서 이제 장기 투자해도 되는 분들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실물 경기 위축 등등 해갖고 이제 시중에 돈이 없어요. 대중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버렸어요? 대항할 현금이 아예 없는 거잖아. 대중 투자자들이 슈풍낙엽으로 이게 막 지금 이제 또 막 뚝뚝뚝 떨키죠. 근데 대중 투자자들이 야 이제 이게 웬 기회냐 웬 떡이냐 하고선 이걸 밀고 들어가서 이걸 살 수 있는 돈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뭐 JP모건이든 이런 친구들은 야 이거 막 니나노 완전 내 세상이 나고서 그냥 뭐 공매도 계속 때린 거예요. 왜? 때리면 때린 데에 대해서 누가 싸다고 많이 빠졌다고 들어와서 받쳐주는 쪽이 없으니까 맘 놓고 그걸 때릴 수 있는 그런 지금 단계가 되고 있는데 지금 그 1월 11일 그 2달 동안 1000포인트 올려쳐놓고 왜? 대중들한테 떠넘기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투자자 뭐 동향들 봐도 뭐 뚜렷하게 좀 나와 있어요. 작년도 1월 11일부터 올해 1월 25일 오늘까지 한 1년 보름 정도 되는 날수 그거 보면 일단 개인 투자자 한 68조 정도 순매수. 어떻든 1월 11일 이후는 계속 고점 부구간이죠. 종합지수 한 2,400건에서 2달 동안에 3,300까지 올려쳐놓고 어떻든 뭐 3,000을 중심으로 하는 뭐 2,900, 3,000, 3,100, 3,200, 3,300 구간 고점부에서 대중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든 68조 찍혀 있고 외국인은 한 25조 팔았다고 돼 있고 기관도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기관 쪽이랑 뭐 외국인 쪽 같이 좀 담합성도 어느 정도 뭐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68조라고 찍혀 있어도 뭐 외국인 쪽들도 요즘은 보면 그 외국인으로 딱 순수하게 안 찍히고 뭐 이런 좀 뭐 개인이나 막 등등 그런 쪽으로 막 기관 저쪽도 그렇고 그리고 막 섞여 있는 자금들도 막 많이 보이고 하는 게 작년도 뭐 올해 저거라서 실제로는 물린 개인 투자자 이 금액 자체가 68조보다도 훨씬 많을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 입장들. 그래서 지금 그 보면 또 모든 지금 어떻든 그 상투를 만들기 위해 올려 붙인 시점들이 11월에서 1월 재작년 11월에서 1월 거기라면은 지금 대세 하락 자체의 지금 시발점은 작년 8월 5일이라고요. 작년 8월 5일. 거기가 이제 중기 차트 이제 꺾이기 시작하면서 중장기 추세량이 꺾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1차, 2차, 3차, 4차 이제 급락. 물론 급락이 나오면 이제 다시 급반등도 나오고 요게 작년도 하반기에는 계속 반복이 돼줬죠. 근데 지금은 조금 다이렉트성이 갑자기 나타나고 그런 지금 시점들이 되겠는데 그래서 2021년 8월 5일 날에 이제 코스피 주간 차트가 이렇게 돼요. 그 코로나 지금 그 쇼크 해갖고 2200포인트에서 1439포인트까지 수직 급락 한 달 동안에 이제 나오고선 그러고는 이제 여기부터 이제 시작이죠. 유동성 랠리가 이제 시작됐는데 그리고 중간에 브레이크 한번 걸어준 시점들이 여기 10월달, 9월달, 10월달 조정기 그리고 11월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에 다시 사이클. 그러니까 이번 중장기 대세 사이클에 있어서는 가장 기준점이 여기랑 여기. 그 선을 연결한 게 작년도 이제 8월 초에 요걸 두고선 이제 이게 좀 수렴 비슷하게도 되고요. 그러다가 여기서 또 이제 반원형 이렇게 나타나고 반원형의 때 쌓고 여기서 좀 이제 조짐이 좀 이상하고 그런 시점들이 작년 8월 5일. 지금 보면은 여기가 대세 하락의 시발점이에요. 그때도 지금 뭐에 투자의 신뭐 방송처럼 또 배워야 산다 또 7월 달에도 계속 드렸었으니까 7월 26일 배워야 산다 방송에서 처음으로 그때만 해도 우리 투자자들이 뭐
대세 하락, 중기 조정 이런 거는 생각 안 하시고 오히려 1월 달에 올려붙이고선 이제 또 이러다가 또 치고 올라가야지. 또 3,500포인트 가겠지. 연말 가면 또 3,500, 4,000포인트 치겠지. 이런 막 기대감이 많으시던 시점인데 운용력이 처음으로 대세 하락 가능성. 이게 대세 하락이 의심되는 시점입니다. 하고선 처음 방송드린 게 작년 7월 26일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8월 5일 한 뭐 전주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 7월 26일 날 이제 코스피 급락의 시발점인가 그런 내용도 있고 이게 캡처 화면이죠. 배워 산다 캡처 화면. 7월 26일. 그 7월 26일 날 배워 산다 보면은 코스피 주간 차트 아까 보여드렸던 딱 그거예요. 중장기 대세 상승 사이클에 거의 이제 수렴자리까지 왔는데 거기서 반원 만들고 뭔가 추세적으로 이제 하향될 그럴 가능성. 근데 그때도 이 똑같은 얘기를 드렸어요. 11월 4일 바이든 거기부터 1월 13일까지 한 두 달여. 그 날수로는 뭐 한 달 반도 안 되는 날수. 거기서 1000포인트 수직으로 올려친 부분들이 추후에 상당히 또 이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들도 좀 드리고 했었는데 지금 그래서 그때 보면은 여기 차트상에 그렇게 수렴점인데 여길 필두로 해갖고 이렇게 밀리기 시작하는 양상. 밀리면 또 이렇게 좀 저거 하면서 이게 중기적인 추세 하락 국면 내지는 대세 하락으로 이어지는 그런 우려. 그날 뭐 멘트들 보면은 이제 주요 지수 관련주들 그 현재 시점 7월 26일 현재 시점 험악한 자리임을 숨길 수 없다. 라인 방송을 들으면서 이게 벌써 한 반년 됐네요. 엊그제 같은데. 그러면서 제가 여러 가지 그 종목들이 있어서 용어들도 제일 뭐 중장기 이제 사이클이 있어가지고 대세의 꼭지를 뭐 보이는 부분은 흔히 뭐 삼산, 헤드앤숄더, 그리고 뭐 쌍봉, 그리고 저 뭐죠 성골 반전, 아일랜드 리버스 뭐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게 어떻게 종목들의 그 1월 13일, 14일 이후 6개월의 그 흐름들 보면은 그게 참 그 정교하게 그 종목들에 이렇게 딱딱 어떤 거는 또 성골 반전을 이렇게 딱 심어놓고 어떤 것들은 아일랜드 리버스를 아버지 삼산해갖고 큰 아일랜드 리버스 뒤에다가 또 주니어, 이 형님 아일랜드 리버스 그거보다 좀 작은 거 막 섞고하고 아주 정교하게 그걸 꾸며놨단 말이에요. 꾸며놨다기보다 정교하게 그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참 험악한 자리이고 우리가 다들 작년도 7월 26일만 하더라도 지수가 그렇게 뭐 이미 뭐 빠진 시점들이 아니잖아요. 최고가 뭐 한 3,200, 300 그럴 때니까 다들 연말 되면은 또 시간이 저절로 4,000포인트 만들어주고 대세 상승 기준은 굳건하겠지 하고 다 생각하던 시점인데 운용력은 대세 하락 가능성이 상당히 좀 우려된다 하던 시점이긴데 여기 보면 다 이런 게 나와있죠. 예를 들어 뭐 SK 하이닉스 이런 것도 보면 그 1월 달 이제 올려치기 나타난 이후에 보면은 그 한 6개월 동안의 흐름들에 있어서 그 연초 1, 2, 3월 달에 있어서 여기 삼산 헤드앤숄더잖아요. 누구나 아는 헤드앤숄더. 근데 이게 크니까. 근데 그 뒤에다가 또 작은 헤드앤숄더 거기에다 다 물어다 놓고 그거보다 조금 낮은 위치에서 또 하나 이제 한 2개월짜리 헤드앤숄더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걸 뭐 아버지 삼산입니다. 이건 뭐 주니어 삼산입니다. 어떤 종목은 또 뭐 어린이 베이비 삼산 뭐 그런 것까지도 그려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종목들이 이렇게 좀 흉악한 양상들을 주니까 LG화학 이런 것들도 LG화학이 베이비 삼산이군요. 그래서 1월달, 2월달 거기다가 대중투자자 초대량 거래 속에서 헤드앤숄더를 여기다 다 가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름기죠. 여름이 아니죠. 초여름 뭐 3월달, 4월달, 5월달 여기서 또 하나의 그거보다 낮은 위치에서의 주니어 삼산 하나 만들고 그러고는 이제 한 6월달, 7월달 넘으면서 아주 조그맣게 베이비 삼산 만들어 놓고 이런 위치라 이게 삼산을 하나 만들어 놓고 보통 저 사이클이 나오는데 이건 2개, 3개 정교하게 만들어 갖고 중장기적으로 얼마나 여기가 의미가 있고 얼마나 또 대중투자자들을 가둬놓는 자리면은 이렇게 삼산을 3개씩이나 만들어 놓고 있느냐. 그래서 이러면 이게 추세가 하락 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흐름들 속에서는 상당히 또 고통스러운 양상이 될 것이다. 그런 내용들도 드린 게 작년 7월 26일. 지금 와서 딱 보면은 작년 딱 이 8월 5일 거기가 대세 하락의 시발점이었어요. 그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삼산과 아일랜드 리버스가 섞여 있는 양상들 1, 2월 달 흐름에서 수직으로 폭 올려쳐갖고 여기서도 또 초대량 거래 속에서 삼산 딱 만들었죠. 그리고는 그 다음 과정에 있어서는 거의 한 3개월에 걸쳐가지고 갭으로 뛰어서
3개월 동안 이게 뭐 저기 부산 앞바다에서 내다본 뭐 대마도의 모양처럼 이렇게 만들고선 또 거기서 이제 또 갭으로 또 이게 떨궈 내려가면서 이게 아일랜드 리버스가 만들어지는 이런 구조들. 그래서 그런 방송을 드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 전이고 6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 보니까 역시 8월 5일 거기가 대세하락의 시발점이었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그날 방송에서는 이런 얘기들도 드렸었어요. 11월 작년 11월이 되겠죠. 7월 26일 방송인데 8월달, 9월달, 10월달 초대형주 일단 상당히 흉악한 양상을 나오고 있는데 11월달 거기서는 나름 한 달이든 한 달 반이든 추세적인 상승기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절대로 8월, 9월, 10월에는 대형주 건들리지 말고 11월달 가서 뭐 저거 뭐 보든지 말든지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신기하게 아까 그 종목들도 가서 보면 SK 하이닉스, LG화학, SK 이노베이션 뭐 등등 주로 대형주들이 작년도 이제 8월달, 9월달, 10월달 까지 흉악한 양상을 보이다가 11월달에서 12월달 중순까지 약 한 달 반 정도는 또 나름 꾸역꾸역 반등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또 다시 1월달 들어와서 또 무너지고 있는 현재 지금 국면들이 되겠는데 이런 현상 시점들이 지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일 원죄는 그 부분에 있는 거예요. 11월에서 1월 2020년 11월에서 1월 그 부분에 있고 역시나 여기 요 크로싱 대세 하락이 의심되던 작년도 7월 26일 그 자리에 그 다음 주인 8월 5일을 필두로 현재 보면은 이제 이게 대세 하락의 시발점이죠. 여기 코스피 주봉 차트 가서 보면 딱 여기잖아요. 여기 이은 라인 때 그리고 거기서 그 이제 수렴되기 직전에 반원형 만들고 그 포인트 여기가 이제 7월 26일짜리인데 7월 26일짜리 그리고 이제 처음 급락이 시작되던 날이 8월 5일인데 지금 보면 여기서 한 번 그리고 반등 두 번 그리고 반등 지금 이러면서 한 500포인트 빠져있는 그런 시점들이 되겠는데요. 뭐 모든 원인 근원은 여기 있는 거예요. 작년도 장세가 이렇게 좀 답보되고 위에서 또 때를 쌓고 저런 양상들 그리고 현재는 또 이게 반등 다운 반등 없이 오히려 2,900, 800, 700이 그냥 다이렉트로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부분까지도 앞으로가 또 이제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글쎄요 이게 좀 너무 이게 좀 제가 오늘 제가 왜 가끔 가다 이렇게 예언 비슷한 방송을 드린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희한하게 또 맞긴 잘 맞는데 최근으로 쳐도 언제죠? 2019년 8월이죠. 2019년 8월 거기선 우리 원맨쇼 라인 프로였는데 원맨쇼 요랑 요 스튜디오에서 하던 거기서는 이제 베어마켓 랠리가 크게 올 것이다. 내년도 2월까지 2019년 8월 이거 방송 보시면 다 있고요. 뭐 제 유튜브에는 녹화 안 떠났고 다 있어요. 아마 뭐 인터넷에 명중을 쳐도 다 있을 거예요. 그 저기 19년도 8월 달에는 6개월에 이제 베어마켓 랠리가 올 것이다. 그 당시 지수대가 한 1600 정도 됐는데 베어마켓 랠리라는 건 이제 폭락을 하기 위해서 오르는 랠리를 얘기하죠. 6개월 동안 2250 정도까지 지수가 올라갈 거고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2월 달 2020년 2월 달이 되면은 증시가 많이 폭락을 한다. 오히려 1600 이하로 폭락을 한다. 거기까지 이제 예측을 드렸던 게 2019년도 8월 달 원맨쇼에서 이제 시장 예측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2020년 2월이 좀 유명한 시점이죠. 그 증시 대폭락 나오기 3일 전에 그 종합지수가 한 2250 정도, 그 정도 시점에 증시가 이제 대한민국 주식시장 완전히 끝났다, 배워야 산다. 그래서 증시가 1400까지 폭락한다. 운용력은 4개월에 걸쳐서 1400까지 폭락한다고 했는데 한 달 동안에 1400까지 폭락했죠. 그리고 이제 4월 중순에는 V자 급등 온다. 대한민국 증시가 6개월 동안 이제 한 달 동안 그 800포인트 빠진 폭을 다 메꾸는 그 V자 폭등 온다. 그게 이제 4월 달 초순 그 방송에 그리고 사실 지금 보면 작년 7월 26일도 일종의 뭐 맞는 얘기가 된 거죠. 대세 하락이 상당히 의심된다 했는데 어떻든 지금 보니까 그게 대세 하락의 시작이니까. 앞으로의 지금 시장 흐름 전개상 오늘은 이게 가끔씩 그렇게 좀 어떤 때는 그냥 이런 가능성 경우의 수저가 아닌데 좀 명료하게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그림들이 딱 좀
정리될 때가 있는데, 이번엔 굉장히 희한하게 2029년까지 이게 좀 이상해요. 저도 이상해요. 제가 보면 보통 한 6개월 내지 그렇게 한 4개월, 1개월 요 정도 주로 예측을 드리는데 이번에는 2029년까지 이게 어느 정도 좀 보여갖고요. 희한한 거죠. 근데 작년도 여러분들 배워 산다고 방송 뭐 4월달 그런 때 지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V자가 왜 나오는가, V자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거 보면 그게 다 연속선상으로 다 이렇게 이어져요. 파노라마처럼. 근데 오늘은 뭐 일단 보이는 것만 좀 얘기를 들으면 운용력이 봤을 때는 연중에 이 코스피 뭐 그렇다고 지금 뭐 크게 막 단기적으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수가 지금 이격이 워낙 크니까 또 반등 나오죠. 반등 나올 건데 이 연중 흐름에 있어서는 올해 지금 아직 1월이잖아요. 올 지금 11달이나 남았는데 연중 흐름에 코스피가 좀 더 빠질 게 있긴 있어요. 1차적으로는 한 2,470포인트. 그리고 연중 어느 시점인가는 2,270도 한 2번 정도 찍는 날이 있을 거예요. 빠르면 상반기 중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연중의 지수 하락 목표치, 오늘 연중에 한 2,470 정도 찍는 시점도 있지만 조금 어떤 특정 시점에는 그 단기적으로 한 2,270 찍는 날도 있을 건데 그 찍으면 앞으로 그 이후 시점에도 아마 그 2,270 지수 다시 보기는 어려울 건데 그러니까 연중 내지는 조금 중기적으로도 대바닥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찍는 날이 있기는 있을 거예요. 찍는 날이. 근데 뭐 현재 시점은 어떻든 또 극단적으로 단기 과매도 구간이니까 너무 여기에 막 염두해 갖고 야 지금 아직 2,700인데 야 지금이라도 막 종목들 투매해야지 이러면 안 돼요. 지금은 과매도 구간이라 이것도 막 이렇게 우뚝뚝뚝뚝 하고 저러는 게 아니고 이게 또 뭐 또 이제 과매도 구간에 또 한 보름 막 한 달 이러고서 또 이제 시장 안정되고 또 이제 뭐 좋아진 척하고서 이제 또 반등 나오는 시점들 있고 또 사람들이 이제 야 이제 시장 좀 편안하고 이제 좀 뭐 투자할 거 할만하네 그런 시점으로 또 이제 단기적으로 막 또 한 두어 주 또 이제 급락 뭐 요즘처럼 주는 시점들도 나오고 그런 양상들이 올 연중에도 한 상반기에도 한 3차례 정도는 더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활용하려고 해야지 무조건 빨리 팔아놓고선 그 주식 그만두자 이러면 또 안 되고요. 이게 변동성 자체는 워낙 올해 좋은 해니까 올 연중 내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중 어느 시점 이제 요 1차 2,470, 2차 2,270 그 대바닥을 도달한 이후에는 운용률 봤을 땐 즉시적 급등 안 나와요. 이게 좀 흔히 좀 바닥 따지기 등락이라고 하죠. 섹터는 돌려요. 그 와중에 보면 이제 막 저 게임, 메타버스, NFT 그런 것도 막 보름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추세적인 사이클 해갖고 막 이제 막 랠리 구간도 만들고 또 그 바닥 따지기 구간 중에 보면 뭐 2차 전지, 뭐 전기차 이런 것들, 뭐 수소 이런 것들도 한번 뭐 한 보름 정도 막 사이클 막 세게 줄인 적도 있고 또 뭐 바이오 이런 것들도 뭐 저거 하고 뭐 또 IT 이런 것도 그렇고 바닥 따지기 등락 중에서는 계속 그러고 순환을 근데 길게 주진 않아요. 작년도까지처럼 뭐 한 2달, 3달 이러고 준 게 아니고 2주, 3주 이러고 주죠. 그런 식으로 바닥 따지기 등락 좀 나오는데 그런 형국들이 내년 봄까지 좀 이어질 걸로 보여요. 지수가 크게 막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느 시점 상반기 중에 보면은 계속 급반등 또 이격이 이렇게 커진 시점엔 급반등 막 보름 한 달 나왔다가 그리고 또 한 보름 해갖고 확 뺐다가 이러다 보면은 그 아까 그 지수 때 한 초여름이나 여름 정도 되겠죠. 2470, 2270을 찍긴 찍는데 찍고 나면 바로 막 지수를 막 이게 올려버리는 게 아니고 한 내년 봄 정도까지 계속 바닥 따지기 등락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섹터 순환매만 한 2주, 3주 단위로 그냥 세게 그냥 돌리고 그런 양상들이 되고 그 다음 양상들 이제 내년 이제 한 초여름 정도 올해가 아니고 내년이요. 내년 한 5월에서 10월 정도 보기에는 6개월 정도 좀 랠리 그리고 대세 상승 흡사한 장세가 나올 거예요. 이게 대세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고 대세 상승 비스무리한 6개월 정도에 걸쳐서 지수를 꾸역꾸역 그럼 한 3,000포인트 살짝 넘어가거나 3,000 타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한 5월 달에서 내년 10월 정도 한 6달 정도에 걸쳐 갖고 그 지수 한 3,000포인트 근처 이렇게 올라가는 양상.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세 상승기에 접어들었고 다시 이제 또 뭐 3,500포인트, 4,000포인트 향해 갈 거다라고 막 그런 얘기가 나올 때쯤에 이제 이게 끝나요. 한 6개월에 걸쳐서 월봉 6개 정도 꾸였고 그럼 한 달에 한 100포인트 정도씩 오르겠죠. 그 정도에서 3,000포인트 타진하면은
내년도 이제 한 10월, 11월 거기부터 또 올렸던 폭을 갖고, 또 한 600포인트를 갖고선 이제 1년 동안 이제 빼요. 1년 동안. 그럼 1개월 평균 한 40-50포인트 정도 빼인 거니까 얼마나 지루하게 빠지겠어요. 그래서 내년 한 11월부터 내후년 또 한 11월 거기까지는 1년여에 걸쳐서 또 느그적 하고 또 한 2,400까지 또 뺀단 말이에요. 그런 양상들. 아주 느릿하고 좀, 여기는 좀 굉장히 갑갑할 수 있어요. 오히려 올해는 지수가 좀 더 뭐 연중 흐름에서 빠질 게 있더라도 변동성을 계속 세게 주거든요. 이제 또 공포 막 이렇게 극단적으로 지금처럼 주면은 거기서 또 급반등 주고 막 이제 또 한 보름 한 달 동안은 지수가 조정 없이 또 이제 강한 느낌 주고 종목도 그래도 뭐 반등만 갖고도 막 한 20% 30%씩 막 치고 올라가고 막 이게 나왔다가 또 엎었다가 나왔다 엎었다 이게 나오는데 이제 내년도 여름 5월에서 10월까지의 그 6개월 상승 이후에 1년 동안의 조정 기간은 변동성도 별로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한 12, 13, 14, 15년 이렇게 보면은 지수 갇혀 있죠. 지수 갇혀 있는데도 어떤 때에는 이게 지수만 갇혀 있지 시장 종목 시세 흐름들은 아주 역동적일 때가 있고 어떤 시점은 정말 시장이 그냥 문 닫은 거 아닌가? 한 2016년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야, 이게 뭐 시장이 개점 휴업인가? 뭐 대형주 중에서 하루에 뭐 3% 이상 움직이는 경우도 거의 없고 막 보통 보면 0. 몇 프로 맨날 뭐 상승하라 그냥 고를 시점이 있어요. 그런 장이 온단 말이에요. 사람들 이게 이제 기루에서 다 떠나라는 장이에요. 그게 내년 한 11월에서 내후년 11월까지 여기서 주식시장 다 떠나요. 올해 내년에는 주식시장 안 떠난단 말이에요. 대형 투자자들이 그래도 이 변동성 갖고 뭔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요 장이 오면 여기서는 이제 이게 재미도 하나도 없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앉아있냐 이거 HTS 왜 보냐고선 이제 주식시장 완전 지금 떠나인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1년에 이제 느릿느릿한 조정 구간을 주고 나서 2025년 연초부터 2029년 연초까지 여기서 대세 상승이 아주 세게 나와요. 정말 세게 나옵니다. 역대급으로 나와요. 역대급으로 아주 센. 이번 지금 10년 유동성 랠리뿐만 아니고 사실 20년 유동성 랠리죠. 이 유동성 랠리의 지금 근원은 2009년도 상반기 그때 각국 정상들 뭐 G20 정상들 주마다 만나고 G20 경제 재정 장관들 주마다 만나고 해갖고 그때 이제 유동성 대버블 장세를 가져가자. 빚이 이렇게 많고 자산보다 오히려 부채가 더 늘어났을 때 여러분들 수장들이 각국이 다 그러니까 수장들이 만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긴축하자. 부채를 축소시키는 긴축으로 가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자산도 주니까 부채가 자산보다 훨씬 높은 부분이 해소가 안 되죠. 부채 비율이 더 높아지죠. 긴축을 하면. 근데 유동성 뻥튀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부채를 이렇게 더 늘리고 그 부채, 자산 가치를 10년, 20년에 걸쳐서 자산 가치 부풀리기를 계속 같이 하자. 그래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부채는 요만큼 늘었는데 자산 가치 이만큼 느니까 어떤 효과가 나요? 그렇죠? 부채가 확 축소되는 그 효과. 그걸 합의한 게 2009년이니까 20년 이 유동성 버블에 사실 종지부를 찍는 마지막 대상승 랠리가 와요. 2025년 연초. 거기서 2029년 연초 4년 동안에. 4년 동안에 딱 파동도 뭐 주봉 차트, 월봉 차트 가서 보면 1파동 좀 느슨하게, 2파동 조금 더 가깊게, 3파동 조금 더 가깊게, 4파동. 2028년 이런 데 가서 4파동 나올 때는 그냥 막 뚜껑 열린 듯이 올라가는. 그럼 또 뭐가 나와요, 당연히. 2029년 연중으로 하면 역대급 대폭락 나오죠. 그러니까 1919년도 세계 경제 하여간 역사책에 나오는 대폭락이 왜 나왔어요? 대버블이 그 전에 있었으니까 그거랑 똑같이 그게 나오는데, 이런 흐름들을 나올 걸로 보이는데, 글쎄 이번에도 맞을까요? 이건 너무 지금 제가 봐도 이거 기존의 그 예측드린 것들도 물론 블록버스터지만 이거는 너무 더 시간도 길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과연 맞을까? 근데 뭐 맞는다고 뭐 대단한 것도 없더라고요. 그런 거 맞추면 여러분들 뭐 워런 버핏 될 줄 알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매매가 잘 돼요, 매매. 자, 여기 어디에? 그래서 요런 양상들 지금 나타날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올해 이겨내야 돼요, 어떻든. 22년도 이겨내야 되고, 여러분들 23년도 이겨내야 되고, 24년까지 이겨내야 2025년부터 이제 2029년까지의 어떻든 이제 유동성 랠리의 끝판왕 장세를 누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못 이겨내요. 2021년도, 2020년도, 2021년도 뭐 상반기 뛰어든
동학개미 투자자들 100명이 있으면은 2025년도 연초에 주식시장 떠난 사람이 97% 넘어가요. 주식시장이 원래 그래요. 제가 그래도 근처 한 20년 이상 지금 주식 투자를 해오고 현업에서도 20년 가까이 하고 있잖아요. 항상 보면 하나 이제 여기서 이제 왕창 가둬뒀다. 그럼 그 다음 흐름에 이제 투자자들이 또 그 다음 랠리에 이제 참여할 수 있느냐 하면 참여 자격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돈이 녹는 경우도 있고 주식시장에 환멸을 느끼고 완전히 떠나버리는 경우가 있고 바로 안 떠나 있는데 1년, 2년, 3년 하고선 그렇게 시간을 두고 말려버리면은 다 떠나버리거든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이제 또 대버불장세가 오면은 또 돈만 들어가지고 대버불장세 꼭대기에 와서 또 물리고 항상 그 패턴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하여간 이겨내야 된단 말이에요. 2022년을 이겨내는 방법은 이게 위든 아래든 절대 그 시점 분위기에 휩쓸려서는 안 돼요. 지금은 어떤 분위기예요? 완전한 아래쪽 분위기잖아요. 공포를 막 그냥 공포가 없던 사람도 공포를 막 이제 일으키는 거면 그 공포에 또 너무 휩쓸리면 안 돼요. 또 그러고서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 데에서 보름 한 달 동안 조정 없이 꾸역꾸역 또 오르면서 섹터 장세를 가져가면은 거기에 시장이 완전히 안정됐구나. 돈 더 투자해야지 이러고 몰입되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마음이 편안함을 느끼는 순간에 야, 단기 급락 이제 본격적으로 또 시작시킨 거 아니야? 그리고 계속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게 그 시점 분위기에 절대 휩쓸면 안 되고 올해는 같은 종목도 급락주가 또 급등주가 됐다가 또 한 보름 동안 급등주로 막 소문난 종목은 또 급락주가 됐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는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를 들어 이게 주식 선물의 매수 매도를 놓고 본다면은 야, 이게 지금 막 급등해서 가장 급등을 많이 한 게 또 이제 매도를 통해 갖고 또 가장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종목이 순식간에 돌변이 되고 가장 또 많이 빠진 놈이 또 갑자기 급등주가 되고 이런 부분이니까 이런 변동성은 올해 아주 크게 가져간다고요. 이런 거 잘 활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는 또 투자 관점으로 주식대에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포인트. 그냥 묻어두면은 무조건 오르지 이런 그냥 유동성 랠리에서는 여러분 코인도 그렇고 저거 하지만 막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대해서는 올 연말에 갖고 별로 아주 안 좋아요. 그런 면들이 있고 올해는 돈을 내가 이걸 재테크를 통해 갖고 내가 이걸로 부를 이렇게 늘려야겠다. 내가 2억 원 투자해갖고 이걸 부를 이렇게 늘려야겠다 이런 것보다도 생존. 월별로 봤을 때 딱 500, 1000 월별로 봤을 때 하여간 딱 어떤 생존을 위해서 위아래 딱딱 끊어먹는 거기에 주력을 해야 되는 그런 애다. 그런 건 오히려 좀 편할 수가 있어요. 변동성 자체는 워낙 저거 하고 심리만 조금 이길 수 있으면 그건 또 쉬운 해니까. 그리고 이미 대시세가 지금 발현됐던 종목들이 있죠. 그렇죠. 유동성 랠리에 나름대로 빅테크 종목이니 뭐니 해가지고 현재 보면 아직도 주가가 반토막 났어도 퍼 수준 막 50배, 100배, 300배 이런 것들은 연말 가서 보면 지금보다도 훨씬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다음 달도 이제 반등 나오면 적당히 그런 건 무조건 이제 좀 큰 폭으로 비중 줄여가지고 연말까지 그거 들고 있어 버리면은 지금 손실이 예를 들어 한 30% 나 있다면 연말 가서 보면 70%, 80% 그런 식으로 되니까 그런 것들도 또 염두를 하셔야 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시간이 다 된 관계로요. 또 다음 주 이제 2월 달이죠. 2월 달에는 여러분들 또 이런 유튜브나 온라인 강연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또 투자자문 신년 특집 모두 있다는데 등등 통해 갖고 또 오늘 이런 내용들 필두로 해 갖고 더 깊이 있고 자세하고 또 매매에 유익한 내용들 많이 또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의 심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